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똑해지는 정보를 배달하는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와우! 세일즈포스의 드림포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뭐 자폐아인가? 또 게임 회사인가? 아닙니다. 예, IT 종사자분들은 좀 아는 회사인데요. 많은 분들은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일즈포스닷컴이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의 61층짜리 세일즈포스 타워라는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소유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CRM이라고 불리는 소비자 관계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지금도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소프트웨어만으로 2019년 연말 기준으로 1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3,4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일즈포스는 온디맨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주문용 소프트웨어죠. 이 회사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간 거래, B2B 엔터프라이즈 전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관리 서비스, 즉 CRM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요. 세일즈, 또 영업,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직업 간의 협업을 도와주고 또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또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면은 오늘날 세일즈포스가 혁신기업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은 대세가 됐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또 과금한 만큼 쓰는 만큼 이제 돈을 내는 소위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또 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본 회사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지난 1999년에 당시에 이제 최고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오라클의 임원이었죠. 부사장까지 했는데 마크 베니오프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빌려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죠. 지금도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적지 않은 회사들이 각 회사에 서버를 두고 또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사서 각 회사에 맞게 적용해서 SI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사는데 돈이 들고 또 유지보수에 더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를 이렇게 사지 않고 빌려 쓰고 또 쓰는 만큼 과금한다면 더 이제 쉽고 저렴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창안하고 사업화한 회사가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원래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이 좀 쉽진 않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쉽게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이 솔루션이죠.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만 이용했습니다. 또 존재감이 미미했죠. 이 마크 베니오프 CEO는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거 돈은 어떻게 보냐 라고 무시당했습니다. 당시에 오라클이나 SAP 같은 공용과 같은 기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크 베니오프 CEO는 미래를 보고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이제는 이제 보편화됐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20%나 성장했습니다. SaaS 서비스는 지금 대세가 됐습니다. 미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연간 16%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일즈포스 또 SaaS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때문입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 세일즈포스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발빠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이미 전환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전 산업에서 지금 대세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과 IoT 등 지능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이 좀 느린 편이고요. 특정한 분야를 해결하는 SaaS 전문 서비스 영역이 좀 취약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의사결정을 또 마케팅이나 네트워크를 또 술자리나 인맥에 의존을 하고 있죠. 데이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세일즈포스가 성장하는데 마크 베니오프 창업자 겸 CEO의 비전과 리더십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클라우드, SaaS라는 미래 시장의 비전을 봤고요. 그걸 통해서 창업을 했죠. 소프트웨어 하나로 15조 원 매출하는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경쟁자이자 자신의 친정인 오라클
레리 앨리슨 창업자와 독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배짱이 있고요. 앞으로 앱 경제가 클 것이다 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듣고 앱스토어를 만들었고 또 실행 바로 했을 정도로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는 비전,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 또 빠른 실행력, 이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마크 베니어프 CEO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회사 또 CEO가 갖춰야 될 새로운 중요한 동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회사는 물론 돈을 벌어야 되죠. 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익을. 창업자, CEO, 또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런 기본적인 것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업이 국가나 사회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기업이 해야 되지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죠. 그래서 요구가 과도하다, 또 억울하다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 CEO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때로는 국가나 사회의 역할, 단체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기업 개인정보를 또 보호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있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마크 베니어프 CEO는 자본의 1%와 제품의 1%, 또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이 업무 시간의 1%를 자원봉사 활동에 쓰도록 하는 111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베니어프 어린이 호스피탈을 병원을 샌프란시스코에 지었고요. 본사가 위치한, 지금 여기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해결을 위해서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의 타임매거진을 인수했고요. 페이스북이 지금 담배와 같이 유해하다라고 해서 규제된다 그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크 베니어프 CEO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기업인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일즈포스와 마크 베니어프 CEO는 대표적 4차 산업혁명 기업의 하나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회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속살을 책임있게 배달하는 더밀크의 손재건이었습니다. 사는데도 돈이 좀 들고 또 유지보수하는데 더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서버를 사지 않고 빌려 쓰고 또 쓰는 만큼 과금하면 더 저렴하고 쉽게 또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창안한 회사가 바로